얼마 전 칸 영화제에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자오잉쯔가 드레스 코드를 어기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를 입고 왔다가 주최 측에 의해 쫓겨난 것인데요. 이에 중국인들은 중국을 이유도 없이 혐오하는 서구권의 만행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오잉쯔가 사실은 관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다고 하는데요. 한편 같은 날 칸 영화제에 참석한 한국 배우 김고은은 가는 곳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오잉쯔와 대조되었죠.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78회 칸 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영화제든 영화제가 열렸다 하면 레드카펫을 밟는 배우들의 화려한 모습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칸 영화제 같은 세계적인 영화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자오잉쯔라는 중국의 여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지난 2014년 무협 드라마 신조협녀에 출연하여 한국에도 제법 알려진 배우인데요.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그녀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오잉쯔는 대담하게도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재질이 얇아서 상체 대부분이 비치는 가운데 장신구로 중요 부위만 간신히 가린 모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자 자오잉쯔는 태연하게 포즈까지 취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영화제 관계자가 나와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행사장 바깥으로 안내하죠. 자오잉쯔는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결국 처량하게 퇴장하고 마는데요. 그녀가 퇴장당한 건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칸 영화제는 원래부터 까다로운 드레스 코드로 유명했습니다. 남자는 턱시도, 여자는 드레스를 필수적으로 입어야 하고 신발은 구두나 샌들만 허용하는 시기였죠. 그런데 올해에는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는 걸 금지한다는 새로운 드레스 코드를 발표해서 개최 전부터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다른 영화제 등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자오잉쯔도 배우인 만큼 칸 영화제의 드레스 코드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무시했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주최 측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자오잉쯔가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주최 측이 오버했다. 이게 다 중국인에 대한 서양인의 근거 없는 혐오 때문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물론 중국인들의 종특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예민하게 구는 건 한국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자오잉쯔가 쫓겨난 날 김고은을 비롯한 한국 연예인들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김고은은 칸 영화제의 공식 파트너인 네스프레소의 앰베서더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녀는 짧은 픽시컷 헤어스타일에 블랙 트위드 점프수트와 시스루 케이프를 착용한 모습으로 등장해 단번에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 세계 패션 관계자들과 팬들은 세련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한소희, 박지민,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미나도 레드카펫을 밟았는데 다들 노출 없이 우아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노출하기만 하면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자오잉쯔와 대조되는데요. 한국 연예인들은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도 주목을 받는데 중국의 유명 배우라는 사람은 퇴장이나 당하고 말았으니 중국인들이 난리가 난 것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중국의 인플루언서 완채누이는 지나치게 길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을 밟았다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배우도 아니면서 레드카펫을 차지한 것도 이상한데 드레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완채누이는 드레스에는 문제가 없었고 자신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며 뻔뻔하게 주장했는데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자오잉쯔도 칸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초청받지 못한 행사에 굳이 참석한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해도 거기서 피부를 드러내고 관심을 끌려고 한 건 관종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주최 측을 성토하던 중국인들도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자오잉쯔와 중국인들을 관종과 관종을 옹호하는 바보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자오잉쯔는 준비했던 드레스에 커피를 쏟아서 할 수 없이 시스루 드레스를 입었던 거라고 가짜는 변명을 늘어놓아 다시 한번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죠. 결국 중국 네티즌들도 자오잉쯔는 예전에도 레드카펫에서 실신하는 연기로 관심을 끌려고 한 적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그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일은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국제 행사에서 한국 연예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하는 반면 중국 연예인들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중국 연예인들의 위상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장찌, 이연걸, 판빙빙 등은 아시아를 넘어 할리우드에도 진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월드스타들이었죠. 이들이 영화제에 참석하기라도 하면 팬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는 했습니다. 중국 본토 출신이 아닌 중화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더 많은 월드스타들이 있습니다. 성룡, 주윤발, 양자경, 장국영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별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전성기에는 오히려 한국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작은 편이었는데요. 중화권 출신들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로 대접받고 한국 연예인들은 일부에서만 인정받는 정도에 그쳤죠. 그러다가 대한류의 시대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한국 출신의 월드스타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있고 중국 연예인들은 찬밥 취급이나 당하고 있죠.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지난 2022년 개최한 패션쇼에 디리러바를 비롯한 중국 연예인들 여러 명을 초청했는데요. 이때 중국에서는 자국 연예인들이 대접받는다고 들떠서 난리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연예인들은 모두 얼굴이 나오기 힘든 뒷줄 좌석에 앉게 되었고 공식 SNS에서는 이름이 누락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23년에는 맷갈라에 중국계 스타들이 거의 초청받지 못해서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맷갈라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을 초청하는 대형 행사로 여기에 초청받는 건 대단한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2023년에 초청받은 중국계 스타는 양자경 한 사람뿐이어서 중국 연예계는 치욕스럽게 여겼다는 후문인데요. 그나마 양자경이 대접을 받은 것도 그녀가 말레이시아 출신의 화교이고 최근에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연예인들의 위상이 추락한 것은 홍콩 반환 이후 중화권의 콘텐츠가 매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엄격한 검열과 통제를 통과한 작품만 세상에 나올 수 있죠. 검열과 통제는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성을 파괴했고 더 이상 참신한 작품이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홍콩 반환 전에는 홍콩 출신의 크리에이터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그 덕에 홍콩 영화의 전성기가 열리기도 했죠. 그러나 반환 이후에는 공산당의 방침으로 홍콩 영화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인기 있는 건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주선율 영화입니다. 주선율 영화는 공산당은 위대하고 그런 공산당의 지배를 받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의 영화를 뜻하는데요. 장진호, 유랑지구, 전랑 등 우리에게도 제법 알려진 중국 영화들은 모두 이런 주선율 영화입니다. 이런 영화에 출연한 중국 연예인들은 중국에서는 스타가 되어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건 무리입니다. 공산당 찬양이나 하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났다고 짓거리던 이들을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오늘은 칸 영화제에서 관종 지시나 하다가 쫓겨난 중국 배우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연예인은 대중의 관심으로 먹고 사니까 관종이 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관심을 받고 싶다면 연예인답게 훌륭한 연기력이나 가창력 등으로 어필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중국인들이 동경하는 한류 스타들도 관종 짓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오른 것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